사장님 되게 다양한 빙수를 많이 만들어 보셨다고 했었는데 어떤 빙수들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빙수기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 다. 뭐냐면 예전에 정말 한 십몇 년 전에 대중적인 빙수기 나왔던 게 이제 각얼음을 넣고서 제빙기에서 바로 얼음을 퍼가지고 그 빙수기에 넣어서 씹히는 얼음, 이렇게 해서 얼음을 이렇게 부셔주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얼음을 넣고서 만드는 빙수기도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럭 통얼음이라고 하죠. 그 통얼음을 이제 기계에다 넣고서 회전해서 깎아내는 방식의 빙수기를 사용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얼음을 얼려가지고 사용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얼음 업체에다가 얼음을 식혀가지고 사용해 본 적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결국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제 눈꽃 빙수기를 사용하게 됐죠. 각각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각얼음을 사용했었던 이제 빙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편합니다. 얼음을 내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매장에 있는 제빙기에서 바로 얼음을 퍼서 이제 빙수기에다 넣고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굉장히 단순하고 간편하고 그리고 빠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이야 눈꽃 빙수 하지, 사실 진짜 불과 한 15년 전 옛날만 하더라도 그런 얼음이 이렇게 씹히는 그런 빙수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약간 클래식하다 싶으면 이제 지금 이제 각얼음을 사용해서 그런 이제 빙수기를 사용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뭔가 빙수의 퀄리티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냥 물 얼음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뭐 얼음 베이스에다가 뭐 초코도 넣고 말차도 넣고 여기 다양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단순하게 물 얼음, 물로 된 얼음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성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통얼음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각얼음을 사용했다가 통얼음으로 이제 옮겨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아까 이제 그 각얼음의 그 다양하게 이제 맛을 내기가 어려웠어가지고 대패빙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빙수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들여놓게 됐는데, 이 대패빙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이 블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눈꽃빙수처럼 굉장히 고운 얼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대패빙수처럼 굉장히 샤베트한 느낌의 빙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인 게, 내가 얼음을 조금이라도 잘못 관리하면 내가 눈꽃빙수처럼 고운 얼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다양한 얼음을 얼리려면 다양하게 빙수 블럭을 제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게 그냥 단순히 냉동실이 아니라 초저온 냉동고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준비가 돼 있으면은 어딘가에 놓고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초저온 냉동고가 부피가 좀 어느 정도 돼요. 이런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고 그 얼음이 얼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최소한 하루 정도는 최소한 얼려놔야 내가 빙수에 사용할 수 있는 얼음이 됩니다. 이런 대패 빙수들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설빙이라던가 그런 이제 눈꽃 빙수를 활용한 이제 그런 빙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사용하는 이제 눈꽃 빙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눈꽃 빙수기, 가장 대중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눈꽃 빙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간편하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양한 빙수를 굳이 얼리지 않고 즉석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초코 빙수가 될 수도 있고, 요거트 빙수가 될 수도 있고, 망고 빙수가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빙수 얼음들에 대한 베이스를 굳이 얼리지 않고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해놨다가 그때마다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다양하게 뭐 질감이라던가 아니면은 토핑 통해서 이러한 뭐 비주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이 눈꽃 빙수기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 비쌉니다. 물론 요즘은 굉장히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몇십만 원대부터 몇백만 원까지, 뭐 비싼 거 막 4,500만 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눈꽃 빙수기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결국은 가격 때문에 좀 망설이게 돼요. 앞에 뭐 각얼음 빙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때 당시에 중고로 샀을 때 5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뭐 지금도 새 걸로 사니까 검색해 보니까 한 2, 30만 원대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요즘은 또 중고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워낙 이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 통얼음 빙수기가 많이 싸진 것 같아요. 그것도 요즘 보면 약간 2, 30만 원, 3, 40만 원대?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빙수기만 있다고 사실 될 문제는 아니겠죠. 몇십만 원씩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야지만 완벽한 이제 빙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다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눈꽃 빙수기가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단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사용해 본 결과 눈꽃 빙수기가 제일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사셔서 한 그릇이라도 빨리빨리 파시는 게
빨리 회수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 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에 맞춰서 빙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컴팩트하게 나오잖아요. 자리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좁은 위치에서도 내가 빙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편해요. 확실히 사실 좀 뭔가 복잡하면 좀 힘들거든요, 관리하기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앞에 이제 드럼이라는 그 부분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도 굉장히 좀 쉽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까지 보면은 굉장히 눈꽃 빙수기에 대한 이점 장점이 많죠.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관리까지 편해. 그래서 가격까지 저렴해지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도 가격도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직구했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이제는 좀 내가 선택폭이 좀 많이 넓어졌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는 좀 컴팩트한 건 맞아요. 컴팩트한 건 맞는데, 컴팩트하긴 한데 어쨌든 제빙기까지의 또 거리를 또 생각해야 되고, 제빙기 안에서 그 얼음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 바빠 죽겠는데 제빙기 얼음이 없어 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통얼음 기계는 좀 높아요. 모터가 이제 위에 달려 있고 가운데다가 통얼음을 끼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가 있어요, 주방 자체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높은 형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위에 뭐 선반에 걸린다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죠.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눈꽃 빙수기는 아무래도 요즘은 굉장히, 예를 들어 요즘 버전 자체도 좀 와이드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미니라고 해가지고 좀 판매량이 적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미니 버전을 사게 되면 더 일반 그라인더만 해. 일반 커피 머신에 있는 그라인더보다 뭐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형태이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생겼다라는 거. 당연히 판매량이 많으면은 좀 드럼 크기도 크고 생산량이 많은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걸 사용해도 충분히 커버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여러 대 두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 하나 망가지면,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빙수기가 지금은 이제 여러 대 있거든요. 서브로도 있고. 근데 빙수기 한 대만 있었을 때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특히나 여름에는 빙수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빙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하루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해버리잖아요. 중고로 거의 한 대 값 정도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메인이 빙수라고 했을 땐 최소한 저는 여러 대 두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망가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날 새벽부터 AS를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바로 고쳐오고 했었어요. 빙수가 메인이라면 여러 대 두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트 얼음을 만들려고 제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 통얼음 빙수를 했었을 때 요거트 얼음을 잔뜩 깡깡 얼려가지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맛이 있었어. 그 얼음 자체에서 요거트 맛이 진하게 날라 그러면 베이스 자체가 진해야 되잖아요. 요거트에 산이 만나면 얘가 이제 커드라 그래가지고 점점 지들끼리 단백질하고 지방이 뭉쳐요. 그러면 지들끼리 따로 놀아. 그러면 저 눈꽃 빙수기에서 이제 원료가 투입이 돼가지고 내가 이 농도에 따라서 얼음의 빙질이 차이가 있는데, 원료 자체가 걸쭉해져 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투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는 요거트 얼음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통얼음은 그 자체를 맛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급속 냉동을 딱 시켜버리면 굉장히 맛있는 요거트 얼음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그런 거에 생각하면 초코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 딸기 얼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딸기가 많이 들어간 얼음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냥 물론 요즘에 이제 토핑으로 그걸 때우기는 하는데, 근데 그냥 딸기가 많이 들어간 얼음 자체에 딸기 맛이 많이 들어간 거를 만들려면 사실 통얼음 빙수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안 하는 이유는 그거죠. 공간이 없어요. 옛날에 그 참치 냉동고가 와이드가 한 1500 정도 돼요. 1.5m 정도 되거든요. 높이도 크고. 그걸 어디다 놔 지금. 그때는 뒤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꺼내서 쓰고 했었지만, 그거를 참치 냉동고 자체에서 얼려야 돼. 얼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거대로 보관을 해야 되고, 얼리는 거 얼리는 대로 따로 공간해야 되면 좁은 걸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게 카이저랑 스노우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개가 가격이 꽤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차이 나죠. 그게 비싼 게 정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제 눈꽃 빙수기를 많이 사용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 3개 정도는 사용해 본 것 같아요. 애프터눈사이라는 눈꽃 빙수기가 한 100만 원대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카이저 여기 그리고 스노우반도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스노우반이냐 아니면 카이저냐 뭐 이러면서 막 많은 얘기들을 갑론을박을 막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스노우반을 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스노우반을 선택하지 않은 건 일단 비싸요. 너무 비싸. 미니는 한 280, 뭐 200, 아까 보니까 한 208만 원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노멀 버전은 한 45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비싸다. 한 4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카이저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눈꽃 빙수를 사용할 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데 굳이 막 비싼 거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드럼이 최대 몇 도까지 떨어지냐를 먼저 봤었어요.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 제일 프리미엄 라인이 뭐 스노우반이라고 하면 그 다음 뭐 중 뭐 한 200만 원반 초중반 정도 되는 게 이제 카이저인데 카이저 같은 경우에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설명에. 근데 스노우반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가장 이제 최저 온도가 몇 도까지냐 생각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둘 개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온도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조금 더 저렴한 거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밑에 예를 들어 뭐 애프터눈이나 이런 데는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게 영하 35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개가 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고 뭐 공통이냐? 똑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얼마만큼 편리성이 있느냐 뭐 내구성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보면 다 서로 다 내구성 좋다고 하죠. 지금 계속 쭉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가냐 뭐 AS가 어떻게 잘 되냐라고 하면 저도 스노우반을 제가 쭉 써온 건 아니어서 AS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카이저가 한번 망가졌을 때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됐던 것 같아요. 연락도 잘 되고 했던 것 같아서 카이저 PPL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제 경험 순수는 그냥 제가 사용했었던 지금 카이저를 쓴 지 지금 4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름 AS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급하면 가야 돼요. 그때 하루 망가져가지고 장사를 못했을 때 영업을 못했을 때 그때 제가 직접 가져가가지고 막 그 AS 센터까지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입고를 시켜가지고 한 적이 있었었는데 원래는 이게 그렇게 개인으로 입고시키지 본사로는 그렇게 입고되기는 어렵대요. 그런 협약된 데서는 이제 간단하게 뭐 교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메인이 망가졌을 때는 다 무조건 본사로 입고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되고 업체를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런 메인이 고장 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 경험 삼아 생각했을 때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하면 직접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A 센터들 해가지고 고쳤던 기억이 있는데 스노우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 LG처럼 막 A 센터에 있고 막 기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고 이런 거는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보통 주방 업체들, 주방 뭐 기구들이라던가 주방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AS 관련돼서도 이제 두 개의 업체를 비교한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료통이었어요. 뭐냐면 스노우반하고 카이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내가 예를 들어 원료를 베이스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각각의 다른 베이스를 갖고 내가 빙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스노우반하고 카이저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교체하기가 훨씬 더 편한 게 카이저예요. 스노우반은 그 원료통 자체가 지금은 더 커졌어요.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기로는 교체가 상당히 그 안에 편해졌다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카이저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베이스를 갖고서 다양한 빙수를 만들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반이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용량을 그 안에다가 원료통에 넣어놓고서 그냥 꾸준하게 얼음만 계속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스노우반이 훨씬 더 장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료통의 교체가 편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카이저가 훨씬 더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이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빙수 물론 이제 스노우반도 쉽게 청소도 용이하고 그렇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이라서 요즘 신형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 교체가 편하다고 하는데 원료통은 더 커졌어. 그 이전 버전보다 이전 버전이 뭐 3리터까지 원료통이었었다면 지금 5리터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원료통이 크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료통 자체가 지금 소형되어 있거든요. 막 500ml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500ml 통을 여러 개 구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차라리 카이저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왜냐? 500ml 내가 예를 들어 우유를 썼어.
우유를 쓰다가 뭐 갑자기 망고를 쓰고 싶어. 그러면 위에 있는 통을 바로 뭐 분리를 하고 바로 장착한 다음에 사용해도 되거든요. 얼음을 얼리는 그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똑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방식 비슷하고요. 드럼 방식이기 때문에 드럼을 차갑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원료를 묻혀서 깎아내는 형태의 눈곱 빙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았고요. 내가 어떤 빙수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선택하는 어떤 빙수기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큰 요소로 작용한 게 바로 이 원료통의 교환에 대한 편의성. 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를 선택했고요. 두 개 다 그냥 근데 뭐 다른 거 뭐 애프터 눈이나 아니면은 뭐 카이저냐 아니면은 스노우반이냐 했을 때 빙질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 기계가 비쌀수록 순행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순행식, 그러니까 공냉식과 순행식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뭐 제빙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냉식은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열이 발생되는 거를 내가 공기로 식혀줄 거냐 아니면 물로 식혀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양이라던가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공냉식은 좀 천천히 식겠죠. 열이 발생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더운 공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는 것 자체도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순행식 같은 경우는 일정한 물 온도 자체가 차가운 물로 식혀주기 때문에 빠르다는 얘기죠. 고가의 그 빙수기일수록, 그리고 이 생산량을 많이 하는 기계일수록 이 순행식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냉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의 차이에서 내가 예를 들어 많이 만들고 싶으면 공냉식보다는 순행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처음에는 그런 차이를 잘 모르시고 좀 저렴한 걸로 간단 말이에요. 저렴한 걸로 가다 보니까 빙수라는 것도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몰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여름, 뭐 여름일 때 좀 더운 날 있을 거 아니에요. 더운 날 낮에 많이 팔린다고 생각했을 때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시간당 만들 수 있는 양 자체가 적어요. 공냉식은. 근데 순행식은 아무래도 기계를 계속해서 돌려도 그 빙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몰리는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순행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형태에 따라서 내가 공냉식이냐 순행식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장소에 놓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연결을 해야죠. 그냥 수도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물은 들어갔으면 나오는 구멍까지 있어야 돼요. 나오는 구멍을 이제 나오는 곳에다가 이제 호수를 연결하고 물이 빠지는 곳에다가 내가 설치까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간에 좀 자유로움이 좀 덜하죠. 그래서 그런 내 매장의 형태나 아니면은 뭐 공간에 뭐 수도를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수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팝업에 나간다던가 그랬을 때 그런 쓰임새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나.